네, 생각보다는 뉴욕장이 어닝의 탄력을 잘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무난하게 그려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될지 저희 최현재 전문가 해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보다 어닝 시즌 때 우려감이 시작되기 전에는 조금 있었잖아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기대 이상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네요. 네. 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은 여전히 실적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서 어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56% 상승했고, 나스닥이나 S&P는 500은 0.7%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좀 강한 종목을 보면은 썬파워, 이제 태양광 에너지 업체인 썬파워가 7.7% 상승했고, 네, 플러그 파워 수소 연료 업체인 플러그 파워도 2.6%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머크도 3% 상승했고, EV고 그다음에 차지 포인트 홀딩스 이런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관련 충전 관련 주들은 어제 3%, 6.4% 각각 상승했습니다. 어제 애플이 1.5% 상승을 했는데요. DA 데이비슨 증권에서는 판매량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는 167달러에서 175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존슨앤존슨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EPS가 2.6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로는 2.35달러였는데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주가도 2% 상승했습니다. P&G는 이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1.1% 하락을 했는데요. EPS는 1.61달러 나왔고 예상치로는 1.59달러인데 예상치를 상회했으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서 1% 정도를 하락했습니다. 월마트는 지금 어제 2.1% 상승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매수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관심을 모았다는 비트코인 선물 ETF 같은 경우 어제 4.5% 상승했는데 성공적으로 무난한 거래를 마쳤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젠블레트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소폭 상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으나 지금 투자 심리의 개선은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4분기가 더 중요하다, 4분기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PC 수요 전망,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 차질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둘 것이다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PC 수요 회복세가 이제 불투명함에 따라서 낙관론을 펼치기 어렵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도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40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듯이 3분기에 이제 유료 가입자가 이제 438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예상치로는 386만 명이었는데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EPS도 3.19달러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로는 2.56달러였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 히트 덕에 이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입자 증가폭은 YOY 2배입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3분기 7, 8, 9 여름 시즌에는 원래 통상적으로 지금 가입자가 증가하는 게 조금 원래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대폭 이제 좀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페이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서스크헤나 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는데 2022년 성장 동력이 강력해서 투자 매력이 높다. 목표 주가는 36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추가적인 악재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중 축소,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25달러에서 17달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에서 어제 얘기를 했는데 증시 조정이 반드시 미국 증시 같은 게 지금 반드시 조정을 한번 크게 겪을 것이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좀 했나 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네들도 이제 포지션 조정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이 유입되는 쪽은 원자재, 에너지, 은행 섹터고 그리고 일부 현금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기화 예상하는 쪽이 지금 38%, 그다음에 일시적인 쪽이 58%인데 9월 달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그러니까 장기화 예상이 28%, 그다음에 일시적인 거라는 게 69%로 장기화 쪽으로 좀 더 기울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뭐 팬데믹 이전으로 지금 노동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보험원 연준 이사도 역시 같은 견해인데 여성 노동력이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단기간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으면은 결국엔 2022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그동안의 인플레 그리고 공급망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끌려다녔잖아요. 시장이 굉장히 장기간에도 하락에 노출이 됐다가 어닝 시즌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깜짝 반전이 된 거잖아요. 어닝 시즌 초반의 분위기를 믿고 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일단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은 83%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표면적으로 저희가 분위기 계속 좋게 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네. 뭐 저는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역시 실적 좋게 나오고 있고, 지금 뭐 다우 지수나 그다음에 S&P 500, 나스닥 지수 뭐 모두 공통적으로 지금 바닥 짚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고, 정고점에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다시 네. 뭐 여전히 좀 일시적인 조정 보일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지금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조정이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금융주가 나왔고, 뭐 넷플릭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프록터앤갬블, 존슨앤존슨 이런 게 잘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공급망 차질과는 조금 무관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찐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고요. 간밤에 주택 지표가 꺾였습니다. 그렇게 호황세를 가던 주택 지표가 꺾인 이유인즉슨 공급망 차질 문제 때문에 이랬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확산 기조를 저희가 조금 봐야 되는지, 그래도 의심의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어닝 시즌을 대해야 되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지금 네. 뭐 공급망 차질 겪는 쪽은 뭐 일부 이제 업종인데, 네. 뭐 지금 미국의 이제 결국에는 시가총액을 이제 크게 좌우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기술주 이쪽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있고, 네. 지금 프록터앤갬블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제 좋은 실적 발표했지만은 주가는 하락했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인건비 상승 이런 거를 결국에는 뭐좀 제품 가격에 올리게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면은 네. 어느 정도는 그런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 인건비 상승이나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를 일부 이제 정가를 시키는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임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저 저희가 또 얘기를 해보자면, 노동시장에 대해서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멘트가 나왔거든요. 아예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입니까? 팬데믹 이후에는 노동시장의 제가 변화 이제 흐름들. 이 시간에 이제 예. 그 문제는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네.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뭐 하이테크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노동시장은 과거처럼의 그런 회복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도 이제 항상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구조적인 문제로 지금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여성 인력과 관련해서도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연준도 보겠죠. 네, 아무래도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에 좀 고려가 될 만한 부분들, 고용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요거는 좀 감안을 저희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인플레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게, 앞에서 외신에서도 저희가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에 대해서도 다뤘고, 유가는 아예 안착해버렸어요. 80달러 선에 안착했기 때문에 전문가님 예상하신 연말 목표치가 거의 근방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계속 상방으로 갈까요? 에너지 네, 가격 조금 더 때문에?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뭐 한 80, WTI 기준으로 85에서 87달러, 그다음에 브렌트 기준으로 90에서 92달러가 최고점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지금 일단은 뭐 추세는 조금 더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추세를 좀 더 보고 나중에 좀 더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쪽은 그러면 트레이딩 하시거나 투자하시거나 하신 분들 유효하겠어요, 계속해서. 네,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SL 같은 경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하락을 했는데, 조금 더 뭐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거친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슈 플레이가 워낙에 나오고 있는 게 비트코인 쪽이기 때문에 뭐 간접 거래 또 직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신 상황이어가지고 선물 ETF가 대비 시기 좀 괜찮게 됐더라고요. 많이 올랐어요. 예, 예.
뭐 장중에는 한 5%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는데 뭐 4.5%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이제 뭐 상장이 된다는 소식에 의해서 어제 전일자에 이제 우리나라 그거에 관련주들, 뭐 우리기술투자나 뭐 이런 쪽으로도 좀 강한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요. 네. 앞으로 뭐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통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강세를 나타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선물 ETF도 역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비트코인 국내에서 거래가 되는 시세를 보고 있는데 7,900만 원을 찍었네요. 네,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85만 원, 6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도 저희가 추세 대응이 가능할까 그러면 대응하고 계신 분들? 비트코인이요? 네, 관련 종목들? 그 비트코인에 관련한 종목들이요? 네.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뭐 조금 더 뭐 상승 여력은 있어 보입니다. 뭐 결국에는 4분기 내내 뭐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슈 테마가 좀 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아직은 피날레는 아니다라는 시각이 맞으신 거죠? 네. 네,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애플이라던가 월마트 이런 종목들도 오름세가 나왔고 애플 맥북이 또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호평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애플에 대한 평가 어떠세요? 애플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애플 뭐 대부분의 뭐 지금 보면은 미국 시장의 주식들이 뭐 대부분 이런 모습인데 지금 바닥 찍고 지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뭐 지금 저점 찍고 지금 돌아서는 완연하게 누가 봐도 뭐 저기 터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좀 더 상승할 것이고 정고점 테스트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대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차트들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지금 되게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은 뭐 네. 스타벅스도 어제도 제가 이런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쿠팡도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쿠팡이요? 쿠팡이 어제 3% 상승했는데 쿠팡도 25달러 밑을 깨지 않고 25달러 초반을 그래요? 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이제 돌아서는 모습으로 네.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좀 추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애플이요? 네, 다 전반적으로 이런 동향의 종목들. 네. 저는 계속적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정고점 지금 한 160달러 선까지도 한번 지금 보고 있고요. 뭐 스타벅스도 뭐 조정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 스타벅스도 결국에는 뭐 조만간에 지금 상승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이제 저희가 실적을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전문가님. 그리고 어제 연결선을 가지고는 LNF의 사상 최고가 물론 변동은 장중에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쪽과 관련해서도 전략을 조금 더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적 발표되기 전이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테슬라는 900달러 선 테스트 할 것이고요, 조만간에. LNF는 역시 테슬라 향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 좀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업사이드는 크게 열려 있지 않다는 것만 좀 분명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내가 2차 전지 쪽에서 나는 수익을 내고 싶은데 하면 LNF 쪽보다는 조금 더 상방에 대한 룸이 남아있는 쪽이 여유가 있는 낙폭 과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격 메리트를 봐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 가격 메리트 봐야 되고요. 봐야 돼요? 실적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는데 실적 좀 나와봐야지 알겠고요. 만약에 또 3분기에 못 미친다면은 한번 좀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런 소재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싶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도 이제 산업 리포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비움이나 특히 첨보 안정적인 실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첨보가 좀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 종목까지 함께 참고해 볼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악재 있습니다.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누를 만큼의 위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게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의 바로 어닝인데요. 이 기대감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괜찮다. 이렇게 최현재 전문가님은 시각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급망 병목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의 실적이 나올 거라고 예상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문제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라고 믿기에는 어닝에 대한 좀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고점주들은 관리 조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LNF 같은 종목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닝을 반드시 체크하면서 그에 비해서 조금 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들 찾아 나서는 작업 계속해서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였습니다.